디지털 특교가 한 5천억 정도씩 되고 네네. 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에 아예 지정이 돼 있죠. 항상 이렇게 강제로 줄 수 있도록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이 특교 교부 운용 기준 2024년도 18쪽 10쪽에 보면 국가 시책 사업 수요의 운용 방법에서 위탁 사업비를 최소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료 네네. 예,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위탁 사업비를 최소화하라.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정책연구비나 해외 연수비, 홍보비를 가급적 제한하라,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국가 시책 사업의 운영 기준 네, 운영 하고 규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제 디지털 특교의 전체 5천억 중에서 위탁 사업 비율이 약 1,700억, 25년도도 1,600억 이렇게 해서 34%, 29% 정도를 위탁 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또 거기 디지털 특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AI 연수 관련된 경우도 보면 약 33%가 위탁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위탁 사업비를 최소화하라 그러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요건 좀 33%.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탁 사업이라고 할 때 이제 국가 시책 사업에서 위탁 사업이라 하면 기관에 직접 시도교육청이 직접 자, 일단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네, 한 경우를 잠깐만요. 얘기하고 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로 잠깐만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33%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당합니까? 예, 비중으로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디지털 특별 교부금을 마련한 취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방식이 시도교육청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연수나 이런 체계들을 위탁해서 하는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이제 최소화란 말 자체가 수치화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를 최소화라고 하는지 기준이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 특교 평균 위탁 사업 비중이 18%예요. 다른 것에. 네. 그럼 최소한 이렇게 평균 정도를 맞추면은 이게 적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의원들 입장에서. 네. 근데 33% 과도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설명은 그냥 하나만 한 설명이고 이런 평균적인 기준에 맞추라 이거예요. 거기에 기준에 보면 위탁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탁 기관이 그런데 또 어디냐면 원래 이제 이 특교는 교육청, 지방교육청에 있다 줘서 지방교육청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예, 시도교육청으로. 네. 근데 이 위탁을 어디다 주냐면 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유관기관, 산하기관한테 도로 거꾸로 교육청에 특교 내려 보내놓고 형식적으로 다시 교육부 산하기관에 돈을 위탁을 주면서 줘버려요. 이게 주로 많이 가는 데가 교육학술정보원인데 324년도 보니까 332억을 줬어요. 이 교육학술정보원에. 아까 물론 여기 원장님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거 제가 여러 가지 경력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다하게 거기다 맡기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도 약 또 홍보비와 국외 해외 연수에 가급적 쓰지 말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규정에. 근데 홍보비에 3억 원, 24년도 25년도 또 국외 연수에 147억 원. 그것도 유관 4개 유관기관에 21억 원, 17개 교육청에 126억 원. 그래서 국외 연수로 147억 원을 24년도, 25년도 연속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특교의 그 시책 사업 운영 방법에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운영 기준, 위탁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해외 연수비라든가 홍보비를 적게 쓰라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드렸듯이 국가 시책 사업의 일반 운영 기준이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직접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 시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특별 교부금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사업 자체가 법률에서 마련될 때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
기반에 투자되는 사업들을 가능하도록 했고 그걸 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사업과의 차이가 있어서 나타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교육학술정보원 같은 경우도 그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아무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특교 내려 보내준 돈을 332억이나 다시 보내는 거는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알았고요. 아무튼 요거는 좀 더 내용을 점검해서 네. 저희들이 뭐 물론 이제 의회에서 일단 예산들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점검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해서 이 과다한 예산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추경해서 문제가 되면 좀 저희들이 좀 삭감을 다시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행 된다고 과정은 봅니다.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네. 얘기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청문회도 또 마무리가 돼가고 저도 마지막 발언인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망해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다가 큰 사고 친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자기들 주장이 옳더라도 상대방, 야당, 국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또 인간적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 내가 다 옳지만 상대방 부정한 면도 있고 힘도 약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또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AI 마이크 놓지 마세요. DT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 우리 뭐 말씀 네. 네, 네, 정리하시죠. 교육장관으로서 저 야당 의원님들 그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소통하고 또 더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